362번째 독서요약입니다. 책 정보. 제목, 블리츠 스케일링, 단숨에 거침없이 시장을 제패한 거대 기업들의 비밀. 저자, 리드 호프먼, 그리고 크리스 예. 출판일, 2020년 4월 10일. 책의 중심 키워드, 스타트업, 시장 선도, 비즈니스, 경영 전략. 저자 소개. 저자, 리드 호프먼. 링크드인 설립자, 실리콘밸리 투자자. 스타트업 CEO들이 가장 먼저 만나고 싶어하는 기업가이자 실리콘밸리 최고의 투자자.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인지과학으로 학사학위를,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3년에는 페이스북보다 한 발 앞서 소셜미디어의 가능성을 보고 비즈니스에 특화된 인맥 서비스를 제공하는 링크드인을 설립해 성공했다. 투자자로서의 안목도 탁월한 그는 벤처 캐피털 회사 그레이록 파트너스의 파트너로서 링크드인,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드롭박스, 인스타그램, 진가, 그룹폰 등 50여 곳이 넘는 회사에 투자하여 그들의 성공을 견인했다. 실리콘밸리에서 그는 연결의 왕이란 별칭으로 불릴 만큼 창업부터 투자, 사업에 필요한 모든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데 탁월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지은 책으로는 연결하는 인간, 얼라이언스가 있으며 모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저자, 크리스 예. 하이테크 기업을 전문적으로 키워온 실리콘밸리 기업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상위 15%의 성적으로 제품 디자인과 문예창작 학사학위를 받았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상위 5%에 드는 성적으로 MBA를 취득한 수재다. 창의성과 경영 능력까지 뛰어난 그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와사비 벤처스를 창업, 지금까지 100개가 넘는 하이테크 스타트업의 조언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책에서 얻은 내용. 불확실하고 혼란이 가득할수록 거침없이 나아가라. 세밀한 기획, 신중한 투자, 피드백 중심 사고에서 벗어난 기습적 확장, 브랜드 각인, 시장 독점의 성장 전략이 블리츠 스케일링 전략이다. 행동이 필요한 기회의 창은 대단히 좁고 빨리 닫힌다. 단 몇 개월만 망설여도 도망가는 자와 쫓는 자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리드 호프먼과 크리스 예의 아이디어들은 압도적으로 현실적이다. 빌 게이츠. 블리츠 스케일링이 필요한 9가지 반직관적 전략. 1. 혼란을 기꺼이 수용하라. 2. 가장 적합한 사람이 아닌 바로 지금 필요한 사람을 영입하라. 3. 부적절한 관리도 때로는 용인하라. 4. 상황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으므로 시작은 빠르게 하라. 시장이 무엇을 원하는지 예측은 어렵다. 일단 시작해서 시장 피드백으로 개선하면 된다. 5. 불길이 타오르게 내버려둬라. 동맥이 터져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에게 종양이 발견되었더라도 우선 의사는 환자에 터진 동맥부터 잡아야 한다. 인터넷 서비스 스타트업의 경우 가장 중요한 불길은 유통이다. 6. 처음부터 자동화를 고민하지 말고 일단 시작하고 그 이후에 대량 생산과 자동화를 고민하면 된다. 7. 다른 시급한 문제가 있을 때는 고객 민원도 잠시 접어두고 시급한 문제를 해결 후 고객의 민원을 해결하면 된다. 8. 총알은 많을수록 좋다. 많은 자금 확보가 중요하다. 9. 문화를 진화시켜라. 나는 내버려둔 채로 점잖게 지켜보며 문화가 유기적으로 진화하게 기대하는 것과 전반적인 문화를 규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의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블리츠 스케일링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엄청난 속도로 회사를 키워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선점하는 기업의 고도 성장 전략을 말한다. 기습 공격을 의미하는 블리츠크리그와 규모 확장을 의미하는 스케일업의 합성어로 링크드인 설립자 리드 호프먼이 스탠퍼드대 스타트업 특강을 계기로 미국 전역에 화제가 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된 공격적 비즈니스 개념이다. 이미 아마존, 구글, 에어비앤비 등에 의해 검증된 전략으로 경쟁자를 빠른 속도로 제압함으로써 시장의 우수한 인정 물적 자원을 흡수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각인하며 결국 시장을 독점하는 것이 전략의 골자다. 하루가 멀다 하고 카피캣이 등장하는 정글화된 시장에서 기술력만으로는 기업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퍼스트 무버냐 패스트 팔로워냐 하는 개념 또한 낡은 것이 되어가고 있다. 급격한 기술의 진보는 언제든 선점자와 추격자의 위치를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고 있고 이를 증명하듯 수많은 추격자들이 시장의 새로운 주인이 되기 위해 선점자들은 시장 점유율을 지켜내기 위해 불철주야 고심하고 있다.
블리츠 스케일링은 이러한 치열한 시장 쟁탈전의 주요한 전략으로서 이들 모두에게 각광받는 선택지가 되고 있다. 전략을 세울 때 보통은 정보를 수집한 다음 예측한 결과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들 때 결정을 내린다. 이게 전형적인 방식이다. 이러한 이론들은 위험을 감수하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위험이란 측정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예측된 위험에 한정된다. 또한 이런 기법에는 속도보다 정확성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라는 함의가 담겨 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하다가는 신기술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거나 기존의 시장을 혼란시킬 경우 힘을 잃게 된다. 성장하고 있는 성공적인 회사를 날려버릴 수도 있는 위험을 왜 감당해야 하는가? 블리츠 스케일링 기업들은 주로 승자 독식의 시장에서 활동한다. 성장하는 성공적인 기업의 더 큰 위험은 지나치게 천천히 움직여서 경쟁업체가 시장 주도권을 잡고 최초 스케일러 우위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회사를 시작할 때 제품과 시장 궁합에 대해 반드시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뻔하지 않은 시장의 기회를 발견했는가? 그 기회는 특유의 장점이나 접근법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한참 앞서 나갈 때까지 경쟁자들이 찾지 못하는 그런 기회인가? 치열한 시장에서 이런 기회를 발견하기란 어려운 법이다. 모두에게 뻔히 드러나는 기회라면 성공할 확률은 지극히 낮다. 블리츠 스케일링의 원리를 파악하고 적용하는 일이 힘든 까닭은 비즈니스를 할 때 일반적으로 따르는 규범을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노련한 경영자일수록 더욱 힘들다.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서나 경영대학원에서 또는 스타트업 초기에 작은 규모를 유지하면서 알게 된 모든 것을 내던져야 하기 때문이다. 세심한 기획, 주의 깊은 투자, 공손한 서비스, 엄격하게 통제되는 번 레이트는 내던지고 빠르게 추정하며 환한 고객과 비효율적인 자본 지출을 무시해야 한다. 왜 이런 위험하고 비직관적인 행동 방침을 추구하는가? 바로 속도 때문이다. 위험하고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아주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블리츠 스케일링의 목표임을 기억하라.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창출하려면 블리츠 스케일링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 또 다른 방법은 가파른 학습 곡선을 만들어내는 최초의 기업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와 같은 일부 기회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당신이 더 빨리 스케일링을 하려면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야 한다. 이는 제품 개선으로 이어져 시장에서 스케일링을 더 쉽게 진전시킬 수 있는 반면 막 학습을 시작한 경쟁자들은 한참 뒤처지게 된다. 시장이 더는 커지지 않을 만큼 한계에 이르렀을 때 블리츠 스케일링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정점에 이르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이 시장의 한도에 충돌하게 되고 갑자기 속도와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 갑작스러운 성장 둔화 외에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는 일반적인 징후는 내분이다. 지속적인 성장에 익숙해진 관리자와 투자자들은 이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누구의 책임인가? 이때 회사가 근본 원인을 깨닫지 못하면 가장 흔한 조치는 CEO나 경영진 또는 양측 모두를 물갈이하는 것이다. CEO를 교체해서 고속 성장에 다시 불을 붙인 경우가 얼마나 될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유일한 사례는 애플의 잡스뿐이다. 잡스가 기다리고 있다면 CEO를 교체해도 좋다. 그렇지 않다면 CEO나 경영진의 교체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회사의 규모가 작으면 조직이 혁신과 빠른 속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켈러닉의 말은 전적으로 옳다. 하지만 항상 작은 규모를 유지한다고 혁신과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아니다. 조직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되도록 피하면서 언젠가 한번 크게 도약해서 변화하겠다고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여러 번 반복하는 조직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더 낫다. 달리 말해 그 규모에 맞는 경영 전략을 세우란 것이다. 페이지 같은 똑똑한 사람도 구글 초기에 이 사실을 배웠다. 이상으로 독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